안녕하세요. 마요웨이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물든 것이 긍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런 흐름이 간밤에 좀 반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어제 이 텔방에다가 글을 올렸던 그 시각이 오전 12시, 그러니까 자정 12시 무렵이었어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58.4K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58K 지지 여부를 두고 이 58K를 지지를 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어제 이 자정 전까지 이 비트코인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살짝 좀 안 보이긴 하지만 한때는 이 58K가 깨지기도 했지만 이때는 또 살짝 회복을 하면서 58.4K,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고, 그래서 이 58K 지지 여부를 두고 현재는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58K가 마지막 고비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로는 무너질 듯 하면서도 지금 몇 번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, 그리고 이더를 비롯한 다른 알트들을 위해서라도 이 58K 지지만은 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 하락 채널 그 하단에 지금 어제 이때만 해도 요 하락 추세선 하단을 지금 또 정확히 터치를 하면서,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58K를 깨지게 된다면 이 이더리움도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른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더가 살기 위해서는 비트가 58K를 어떻게든 좀 지지를 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58K를 지지를 받았고,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이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이 뭐냐면 어제의 이 미증시 흐름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이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0.3%, 0.2%의 이런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미 증시도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, 이걸 보시는 것처럼 뭐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상승폭이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1.39%, S&P 500이 0.97%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올라왔던 겁니다. 그러면서 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8월 7일 이때 하락을 기록한 이후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8일 연속 상승을 또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S&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5일이었죠. 블랙 먼데이로 큰 폭의 하락을 한 이후로 지금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이제 앞으로 1% 정도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때 고점을 넘게 되니까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 증시 같은 경우가 뭐 비트코인 흐름과 매일 동일하게 갈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방향성만은 함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의 비트코인 움직임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본 것이 뭐냐면 요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제 비교적 큰 폭의 이 달러 지수가 또 하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니까 요때거든요. 지금 요때가 2024년 1월 요때 위치까지 지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위치까지
하락을 하면서 어제 모처럼 102포인트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역의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은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주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렇게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한 것을 보고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지금 간밤에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60.3K까지 올라온 겁니다.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이 박스권, 그러니까 58K와 61K 요 사이에서 아직도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흐름은 우리가 1차 지지선으로 봤던 61K를 넘어서는지 그것을 좀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,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기준으로 잡고 좀 말씀을 드리는 요 50일선을 지금 그 가격이 61.3K 정도 되니까 거의 1차 지지선인 61K와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51선까지 좀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것을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, 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비트코인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. 그러면 또 어제 움직임에서 이 리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제 제가 1시 20분쯤에 이 리플 가격을 또 체크를 했었을 때 801원을 보이고 있었어요. 그런데 현 시점 이 리플 가격은 827원이고 지금 새벽에는 835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리플 역시 간밤에 좀 추가적인 힘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가 하방이 단단해졌다라는 게 이것이 좀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, 얼마 전에 이때 블랙 먼데이 때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7월의 저점을 깨지 않고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한 상태인데, 그런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의 저점을 8월의 블랙 먼데이 때 더 깊게 좀 하락을 했었고,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이 7월의 저점을 지금 살짝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하락을 한 거거든요. 지금 저가가 16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7월의 저점을 8월에 깼었고, 이더리움 역시 지금 크게 내려왔고, 스택스도 마찬가지로 7월의 저점을 8월에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상당수의 코인이 7월의 저점을 8월 이번 폭락 때 깨지면서 더 하락을 했는데, 그런데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이 리플이 7월의 저점을 깨지 않고 요때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좀 더 상승을 한 위치이기 때문에 하방이 좀 단단해지지 않았나, 저는 이것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, 작년 7월이었죠. 이 약식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, 본격적인 이 리플의 상승은 이 하락 추세선을 좀 시원하게 돌파할 때, 그때서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렇다면 현 시점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 가격이 지금 0.61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어제 간밤에 상승을 하고 오늘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거의 이 하락 추세선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현재 가격이 0.60달러이기 때문에 0.61달러를 좀 넘어서면서 지지받는 움직임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, 리플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7월에 약식 판결 이후로 지금 1년 내내 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지난달이었어요. 지금 지난달 이후로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서면서 지금 또 여기에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
7월에 저점을 한번 찍고 지금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으면서 요 저점을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뜻은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리플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해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, 올해 3월 이때 이 리플이 올해의 이 고점, 그러니까 조정 장세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고점을 찍으면서 요 주황색 선이 50일선이거든요. 그리고 요 파란색 선이 200일선인데, 이 50일선이 200일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가 어제 드디어 이 50일선과 200일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맞닿게 됐고, 지금 현 시점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살짝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골든 크로스의 의미를 여기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, 뭐 골든 크로스 자체가 추후의 상승을 의미하는 지표는 아니긴 하지만,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 장기적인 흐름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는 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리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항소 여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금 거의 맞닿은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좀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오면 추후에 이 SEC로부터 항소폭이 발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 부분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, 우리가 지금까지 이 리플을 가지고 오면서 긍정의 힘으로 버텨온 거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긍정의 힘을 믿고 지켜본다면 그에 걸맞는 보상도 뒤따라오지 않을까,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